앞으로 20분 동안은 SK 바이오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CEO스코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SK 바이오팜 상장 첫날을 맞았고 예상대로 네.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상황들은 앞서서 이제 취재기자 보도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좀 이번 상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지 이것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기록이죠. 최대 증거금 31조 원이 몰렸고 2014년에 제일모직 상장 시에도 약 30조 원이 육박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록을 하나 썼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SK 바이오팜은 그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제약사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지를 않고 미국 FDA의 직접 판매 허가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성인도 신직 신청을 했고 허가도 받았고 판매도 외주화시키지 않고 직접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판매를 한, 즉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직접 다 한 굉장히 안정적인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이오주에 대한 그 투자자들에 대한 불식을 일소에 해소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게 또 하나 의미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바이오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례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삼성바이오가 있지만 삼성바이오는 정확히 말하면 생산 외주 업체이지 직접 수탁 생산으로. 그렇죠. 반도체 라인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수탁 생산 모델로 간 것이지 실제적으로 개발부터 허가 판매까지 이루어진 대기업 집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에 하나였다. 코롱이 있었지만 티주진처럼 실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례도 종전에는 대기업이 바이오를 하면 실패한다는 스쿨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LG생명과학도 그렇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 세 가지 정도 의미의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또 하나의 축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SK 측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왔고 결국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환호성으로 보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SK 바이오팜도 여타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그렇듯이 그냥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꿈을 먹고 사는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 SK 바이오팜은 워낙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 걱정보다는 기대가 지금 큰 게 사실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오늘 이제 상한가를 치긴 했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래 SK 바이오팜 매출액을 약 63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죠. 세노바메이트가 지난해 11월 달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5월부터 이미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규모긴 하지만 그리고 뒤쪽에 이제 파이프라인도 어느 정도 잘 구축돼 있어서 그 후발로 허가받고 또 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파이프라인 탄탄합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장성입니다. 그 SK 바이오팜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주로 신경계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는 뇌전증이나 수면 장애, 주로 소아 뇌전증 이쪽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 규모로 보면 2024년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현재 SK 바이오팜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진품보다 약 좀 저렴하게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진달러선에서.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크지 않는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역시 항암제라든지 다른 이 노화 관련된 치료제가 굉장히 시장이 큰데 몇백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인 반면에 이 시장이 크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성장의 한계를 현재로 개발되는 한계를 봐야 되고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얼마나 실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지 시장 파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건 똑같은 이슈나 똑같은 상황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파이프라인 지금 그러니까 임상이 일상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 8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독보적인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이제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코스트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일단 8개 정도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은 어느 정도 이미 출혈을 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오는 이 IPO 자금은 아마 미국 내 마케팅 비용이나 현재 판매 비용으로 상당히 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관건은 유럽 시장입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판매를 시작했지만 유럽 시장에 이 치료제들이 어떻게 안착할까가 사실 굉장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유럽 시장에 안착을 잘하면 현재 시장성 규모가 몇 배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예상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8개 정도의 일상까지 포함한 8개, 그 3상이 좀 2개가 됐고요. 그 1, 2상 뭐 이상이 다 8개인데 이것들이 안착했을 때 역시 예상되는 매출액은 향후 3년 후에도 한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한 1조 4천억, 2조 가까운 매출이기 때문에 그에 비했을 때 이 회사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투자들이 한 비교해보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대표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을 뭐 당연히 SK 바이오팜도 신경을 쓰고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 변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어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다변화를 시켰더라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특허권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그 전략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또 만회를 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시장에서의 흐름 이 관점에서도 한번 여쭤보자면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에 따라서 또 한번 점프업 수 있다라는 장밋빛 희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가장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는 이제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죠. 현재는 오늘 출발로 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코스피 200 편입의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업종의 대표성 그리고 산업의 대표성 이런 걸 따지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보면 충분히 코스피 200에 편입이 가능한데 저는 더 관심 가는 것은 사실은 개인 공모가 있기 전에 기관 투자 공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그 기관 투자 입장에서는 업종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보통 기계적으로 하는데 네. 현재 바이오 포트폴리오는 대형주가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 포트폴리오를 짤 때 그 업종별로 안배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예. SK 바이오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그 기관 투자들의 옵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코스피 200을 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유동성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집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 이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처음으로 상장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를 예상할 때 아무래도 이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아무래도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성격도 다르고 네. 사업도 다르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직접 연구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느냐 아니면 수탁 생산이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비교가 되며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SK 바이오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삼성 바이오하고는 전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바이오긴 하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 바이오는 말 그대로 위탁 생산으로 시작해서 물론 삼성 측에서 향후에는 개발까지 지금 전략을 짜고 있긴 하지만 네. 캐시플로우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제조업 느낌이 강하죠. 제조업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의 경우에는 캐시플로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R&D 자금이 그만큼 들지 않기 때문에 위탁으로 들어오는 것들에서 캐시플로우가 되게 양호하고요. 반면에 이 SK 바이오팜이나 다른 이제 직접 개발 생산에서 R&D를 투자해서 몇십 년간의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얼마나 파이프라인의 탄탄함이 사실 더 우선입니다. 예. 네, 생산보다는. 그리고 그 FDA 승인이라든지 판매망을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SK 바이오팜이 현재 유럽 승인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이 파이프라인과 동시에 튼튼한 판매망을 가지고 있다면 셀트리온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은 반대의 경우를 겪었거든요. 예. 외주화를 주면서 시작했지만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체 판매망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SK 바이오팜은 삼성 바이오와는 전혀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를 하나 구축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모델이 등장을 했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산업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자면 SK바이오팜이 이렇게 흥행을 함으로써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동반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지 아니면 SK바이오팜 쪽으로 좀 쏠림이 일어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코로나19 그렇죠. 그리고 대형 수주 계약 뭐 이런 소식들 때문이었는데 네. 이쪽은 완전히 다른 조금 더 장기적인 바이오 산업에서는 SK바이오팜이 더 돋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좀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반 상승은 사실은 그 일시적이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예. 오히려 SK 바이오팜이 현재 신라젠이나 티슈진 등이 우리에게 준 바이오계의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개발 소식이라든지 뭐 이 기술 소식으로 인해서 거품이 있었던 것을 SK 바이오팜은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확실한 것들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계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을 일부 회수시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이 제약 바이오주를 보면 오히려 사실은 감소했거든요. 네. 그만큼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어떤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뜬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가 지금처럼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한다면 오히려 유동성에 기댄 주가 상승을 보는 것보다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성바이오나 이런 여러 바이오 회사가 있지만 바이오라는 기업을 통으로 묶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네,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업종 같은 바이오긴 하지만 다른 업종이고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시장 자체의 파이도 분명히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실적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 유동성에 기댄 일시적인 흥행 효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잠깐 약간 애매해지는 게 실적을 위주로 하는 거는 너무 어떤 진리적인 말씀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실적 나오는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SK바이오팜인데 그렇죠. 네. 현재 구간에서 어느 쪽에 더 매력 느끼십니까? 저는 그 현재 구간에서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에서 어떤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캐시플로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SK바이오팜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2024년까지 봐야 되는 시장이고 지금은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흥행몰이는 거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이 검증된 것을 보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